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아무래도 내성이 생긴다라는 게 가장 좀 정신과적 문제 그런 거. 근데 약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인 생각이 잘 안 드는데요. 약을 맨날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예시란 게 좀 줘봐봐. 저는 약을 즐겨 먹거든요. 약을 즐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부정적인 인식이 바로 생길 뿐인데 즐겨 먹어? 평소에 먹는 약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평소에 진통제하고 비염약을 먹거든요. 예.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예. 콧물 때문에 이렇게 네.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있어서 음. 비염약을 먹고 진통제는 음.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오래 앉을 수 있는데 오래 앉으면 통증이 좀 생겨요. 그래서 먹거든요. 예. 근데 이거 먹으니까 네.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아,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니까 주기적으로 챙겨 먹으니까 네. 옆에서 너 약쟁이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구나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는 약간 좀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는 어떤 디스크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없어요. 알러지도 뭐 없고 해서 뭐 계속 뭐 꾸준히 먹어야 되는 그런 약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만성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지. 저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통제를 치료제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급한 불을 꺼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뭐 두통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먹어. 계속 먹는데 극심한 두통이 막 왔어요. 위험하잖아. 근데 내가 꾸준히 계속 이걸 먹다 보니까 그 통증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아픈 거를 감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진통제가. 그래서 저는 조금 아프면 뭐 좀 참지 뭐 아니면 뭐 병원을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약을 먹어볼까 뭐 생각은 크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타이레놀 정도는 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먹긴 합니다만 열 때문에 근데 감기도 잘 안 걸려. 약장이라고 안 먹게 나는. 병이 있는 친구인데 그 약장이라고 뭐야 너. 약쟁이라고 상관없어. 이미 음. 적응했어요. 음. 이미 저도 약쟁이 생각해요.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어딘가는. 맞아요. 네. 직장인들의 만성적인 음. 목 결림,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다 있단 말이죠. 네. 와이즈님도 한 번씩 그런데 아픈 적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약을 안 먹나요? 네,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뭐 가만히 있으니까 나아졌던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뭐 정말 잔잔바리라 가지고 크게 막 약을 먹거나 했던 적은 없고 오히려 내가 병원에 다니니까 약을 많이 이렇게 접하잖아요. 아 이런 약도 있고 저런 약도 있고 저런 약도 있고 그래서 입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병원을 더 많이 갔던 것 같아. 어떤 아픈 게 있다면 어릴 때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됐었는데 이건 근데 이제 만약 병원에 딱 갔어 이게 어떤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 막 머리가 아파 갑자기. 아 이거 내 혈관이 막힌 게 아닌가. 막 근데 고지혈증도 있고 오히려 이런 좀 염려증이 좀 생겨서 오히려 더 병원에 더 찾아갔던 것 같아요. 와이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에도 관심 많고 네. 야구 선수들도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네. 잔부상 같은 거는 참고 하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 선수들은 도핑 관련 문제 때문에 약을 못하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을 먹는 거는 이제 그걸 좀 참고 견디느냐 아니면은 안 참느냐 그거에 좀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도핑 문제가 없는 임라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참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충분히 써도 될 상황이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쓰면은 더 좋지 않은가. 로이더. 로이더 말고 근육이화제나 네, 진통제 같은 거, 네. 근육통 같은 거, 뭐 네. 결리는 거, 네. 당 걸리는 거 네. 이런 걸 쓰면은 조금 쉴 때도 조금 더 질 높은 휴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은가.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제 아버지가 목 디스크 저거 있는데 저번에 저희 병원에 한번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정형외과에서 약을 좀 먹었어요. 울트라셋이라고 좀 괜찮은 진통제가.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이 아파서 그걸 받았는데 처음에 평소에도 이 만성적인 이렇게 목 디스크 좀 통증이 있다 보니까 한 달은 그걸 먹었는데 잠을 그렇게 잘 잤대요. 잠이 안 오면 그래서 울트라셋 그거를 먹는 거야. 손가락 아파서 왔는데 오히려 그 약 때문에 몸이 괜찮아져서 잠을 잘 잔다 이러셔가지고 삶의 질이 실제로 높아지셨어. 진짜 막 경미한 근육통이면은 어떻게 잘 수 있어요. 근데 네. 제 잠 못 잘 정도의 맞아. 근육통이면은 잠도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막 파스 바르고 자고 막 그러는데 보통 회복을 잘 때 하잖아요. 네. 휴식할 때.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더 피곤해지고 휴식도 그러니까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약이고
쓸 수만 있다면은 저는 쓰는 게 좋다 네. 생각하거든요. 뭐 약을 이렇게 먹어서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국에 사람들이 뭐 감기 같은 걸 타면서 그게 얼마나 탔으면은 품절대란이 일어날 정도는 타이레놀 품절되는 편의점 이런데. 그러니까 맞아. 종합감기약 품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도 다 한 번씩 겪어봤을 거란 말이죠. 네. 그걸 먹고 안 먹고에 대한 삶의 질이 네. 얼마나 다른지. 목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하는데 먹고 아 조금 잘만큼 된다. 아, 전 치통 때 진짜로 맞아. 엄청 효과를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또 제시해주면은 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어도 이렇게 좀 인식 개선이 있지 않을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까지가 있나? 약을 진짜 안 먹으려고 하는 어떻게든 참고 버티자는 그런 마인드도 있더라고요. 아, 맞아, 있긴 있어.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병 키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진짜 못 버틸 정도가 되면은 이미 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오면은 많이 늦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이런 막 약을 좀 먹고 휴식을 잘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예시로 성인병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고혈압 당뇨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음.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5천만이잖아. 성인을 그냥 반 갈라서 성인이라고 생각하며 해도 한 최소 800만은 진료받고 있지 않을까? 2020년에 당뇨 환자는 30대 이상이 600만 명이고 고혈압 환자는 1,374만 명. 더럽게 많네요. 네. 한참 못 미치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를 합친 환자 수도 있어요. 이거는 2018년인데 210만 명 가까이 돼요. 210만 명. 두 개 다 앓고 있는 사람이. 근데 진짜로 세트로 이렇게 우리가 신한이 오면 간혹 차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이퍼텐전, DM 세트예요. 그냥 세트. 그렇죠. 세트로 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 1,374만 명, 당뇨 한 600만 명, 대충 뭐 1,600만 정도 찾을 수 있잖아요. 3명 중 1명은 고혈압 당뇨를 네. 앓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를 앓으면은 뭐 식이요법도 있지만은 보통 약을 먹는단 말이죠. 네. 뭐 약을 적게는 1개부터 뭐 3개까지 먹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보면은 약은 진짜 생활화돼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느낀 감정은 약을 먹으면은 아픈 사람, 네. 아프면 좀 나약하고 네.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어딘가 문제가 있다, 좀 안쓰럽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을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오늘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자리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 관련된 식품 이것도 어느 정도 양리학적 작용과 어느 정도 미량의 약물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막 챙겨 먹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막 세련됐다, 엄청 막 건강을 챙긴다. 건강 보조제 말하는 거지? 네, 건강 보조제나 네. 어떤 뭐 음식이나 이런 거. 그거는 이렇지 않아요, 인식이. 그렇지. 오, 몸 관리 잘 하시네요. 이렇게 되지. 상당히 긍정적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 저는 약간 그것도 삶의 질을 위해서 약을 먹는 거니까 진통제 이런 것도 보조제입니다 하면서 먹고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 비타민제. 그런 거지. 예. 뉴스 칼럼 보면은 건강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뭐 아침에 이것 먹으면은 엄청난 무엇이 막 생긴다. 목 아플 때 어디 먹으면 좋다. 갱년기 때 뭐 이런 거 먹어야 된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한 예로 은행잎 액기스로 만든 의약품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글쎄, 뭐야? 타나민. 그래? 네, 타나민이 은행잎 액기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 똥 냄새가 났구나. 진짜로 딱 따면 방구 냄새가 확 난다니까. 야, 혹시 저거 뭐야? 뮤코스타 이런 것도 혹시 은행잎이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딱 가면 바로 방구 냄새가 빡 올라온다고 그거. 약 중에서 진짜 천연 성분, 그러니까 천연 어떤 음식에서 추출한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특히 한약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도 항응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와파린 먹는 사람이나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 마늘 액기스 이런 거 먹을 때 그런 얘기도 있고. 일단 의약품은 정해진 용량대로 제조가 되고 수많은 연구가 거쳐가지고 임상 시험도 하고 부작용 같은 거 다 파악하고 이렇게 출시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얼마 들었는지 음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전한 걸 생각해요. 그렇죠. 엄청 더 용량을 더 따지고 나이에 따라 따지고 그렇게 하니까. 부작용 때문에 막 걱정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부작용 같은 건 우리가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면서 약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먹어봤단 말이죠. 접종은 누구나 다 맞아봤을 거고. 그렇죠. 약 안 먹는 사람 하면은 이제 아나키 들어보셨나요? 아이 들어봤지. 아이 뭐 약 없이 키우기. 그래서 맞아요. 그 잡혀갔잖아요. 카페인 같은 것도 부작용을 걱정하고 마시지 않잖아요. 네. 먹어보고 부작용이 생겼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네. 카페인 부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마시면 부작용이 생긴다. 네. 그런 걸
경각심 가지고 마시지 않는단 말이죠. 네. 카페인처럼 내가 좀 졸려서 먹어야 된다, 텐션 올리게 먹어야 된다, 이런 느낌처럼 내가 필요하다,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면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은 들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 그거는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막연한 그런 실제하지 않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고, 내가 힘들고 어디 당장 불편한 거는 실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한 문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과연 저울질 잘 뽑을 필요가 있는 건가? 개인적으로 저도 물론 종교가 있지만 엄청 독실한 그런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확실한 거는 즉각적인 반응은 기도보다는 약이 기도보다는 약이 더 빨리 오지 않나. 내가 이 약을 먹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살면은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기분이란 말이죠. 아,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네. 내가 이걸 잘 모름으로 해서 네. 공포감이 생기고 그걸 잘 이용 못한 거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이 약을 계속 먹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불편한 게 분명히 생기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약을 타러가 되는 이제 들어가는 뭐 시간적 비용이나 금전적 비용 발생하고 이걸 챙겨 먹어야 된다는 그런 피로감도 있지 네. 않는 거. 하지만 이제 그 투입되는 이런 과정들, 네. 이런 비용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것들, 내가 이걸 먹으면서 편해지는 게 더 가치 없다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약 가격이 10배, 네. 100배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안 먹겠죠. 효율 대비 먹는 거야. 맞죠. 이렇게 가성비. 그렇죠. 100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참고 살겠죠. 이렇게 이용할 게 있으면은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차 살짝 끓여도 뒷목 잡고 보험금 타러 오시는구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잘 이용하고 현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이제 네. 부작용 말고 이제 이렇게 먹다 보면은 간이나 신장이 망가질 거다. 이제 아.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쭉 자료 찾아보고. 근데 이제 이런 약을 진짜 뭐 이 약을 원래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막 여러 알을 털어 먹었다, 네. 20알을 털어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근데 정해진 용량을 지키는 선에서는 일을 하니까 직장 검진을 하잖아요. 매 해마다 1년에 네. 한 번씩 아니면 네. 특수로 해가지고 네. 뭐 추가로 하거나 그런 걸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걱정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 예찬. 약을 다 드십시오. 약이 최고입니다. 고무장갑 약 예찬론. 근데 정말 이렇게 만약 꾸준한 복용이 문제가 된다면은 제가 약 먹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야겠죠. 잘 이용하세요. 약 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신장학회에서 나온 그 신장 질환하고 또 콩팥. 또 간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성인병 질환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고혈압약 뭐 10년, 20년 이렇게 먹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서 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고혈압약을 그 중에 80%만 다 먹는다고 제가 조사해서 봤거든요. 하지만 그 비율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신장 문제, 말기 신부전 환자는 12만 5천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은 비율인데 네. 이제 그 신부전에 대한 원인이 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1위가 당뇨, 2위가 고혈압이에요. 약을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란 질환들이 거죠. 아니다. 또 누구는 당뇨약 먹어서 그렇다, 고혈압약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의학적으로 병리적으로 네. 밝혀진 내용들이란 말이죠. 네. 의사들이 쓰는 거란 말이죠. 이거 네. 연구자들이. 그리고 2019년 만성 간질환 환자 수는 195만 명으로 이제 만성 간질환이라면은 C형 간염, B형 간염, 알코올 간질환, 지방간이나 뭐 바이러스 질환 이런 것도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이나 음주, 비만이 원인이에요. 이것도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안 좋은 사람이 먹었으면 당연히 약으로 더 악화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최근에 헬스 학회제에 대한 그런 논문을 또 접했는데 이제 보통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간이나 콩팥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신장 수치보다 크레아틴 보잖아요. 네. 근데 그 못 만드는 사람들은 크레아틴을 퍼먹거든요. 크레아틴 보충제라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많은 양을 먹어도 상관없다. 네. 단백질도 뭐 원래 1일 먹어야 되는 뭐 3, 4배까지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그 신장을 망가뜨리는데 큰 일조를 한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맞는 거. 그거는 어떻게 맞아도 확정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건강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맞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보통 미용적인 목적 아닐까?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스테로이드하고 헬스에서 쓴 스테로이드는 달라요. 근육을 위한 거랑 네. 저희가 먹는 거는 이제 소염제, 그러니까 네. 자가 면역 그런 다른 거니까 네. 이제 이렇게 정해진 용량으로 이렇게 복용하면은 간이랑 신장에 대한 문제도 크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봤을 때 그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만약에 내가 좀 불편하다. 약을 먹음으로써 불편감 해소하고 조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약 아프면 먹어야죠. 또 웬만하면은 병원에 가서 네. 외래에서 처방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약국 가서 사면은 약 비싸거든요. 맞아. 이거 흔히 먹는 타이레놀 같은 것도 사실 그 한 알에 100원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 싸. 엄청 싸요. 근데 그거 약국에서 일반 그걸로 사면은 네. 처방전 같은 거 6알 들었잖아요. 네. 그게 3,000원 하더라고요. 맞아 비싸. 얼마나 남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보고 음. 타는 게 훨씬 싸다고 생각해요. 진료비도 몇천 원 안 하잖아. 진료비 몇천 안 하고 또 다른 헬스 탈 수 있어요. 그렇지. 증상을 보고 네. 그러면은 좀 가성비가 더 좋지 않은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진짜로. 그렇죠. 이렇게 막 건강한 성인들 병원 관리 얼마나 했겠어요. 의료보험은 돈 들여내는데 막상 혜택은 못 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어딘가 뭐 좀 결리고 불편하다 하면은 좀 본인이 낸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거 얼마나 싸요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나키식 인생으로 해가지고 아나키식의 인생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아나키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나키가 뭔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좀 충격이 클 겁니다. 수두 파티 막 이렇게 하고 면역력 어울린다고. 자연 면역 획득. 진짜 소름 돋아요. 아동 학대에 가까운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은 끌려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직 근데 책은 팔리고 있더라. 책이 있더라고 그 사람 책이.